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3시 28분입니다. 마감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밤 해외 증시는 거의 보합권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증시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보합권 정도면 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약간의 그 선물 지수가 하락하는 분위기로 해서 내려가는 쪽으로 느낌을 좀 주긴 하는데, 그래도 그 코스닥 지수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장중에 움직였던 테마주들을 보면은 인공지능은 조금 쉬는 분위기였었습니다. 오늘 그 대지열병 관련주가 워낙 강력했고요. 그 다음에 남북 경협주 중에 한창이 거의 한 20% 정도 상승하면서 남북 경협주와 대지열병 이 두 테마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쪽으로는 그 사람들이 시선이 잘 가지 않아서 약간의 조정받는 그런 날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에 들어가는데요. 제가 마지막에 잡았던 이 대성 미생물이, 이거 하락을 해버리네요. 참, 조금, 21,400원 정도는 잡아줘야 되는데, 이걸 밀어버리네요. 좀 안타깝지만, 중앙백신도 밀리는 것 같고요. 이게 또 마이너스가 나면서 손실을 좀 보태버렸습니다. 참 수익을 좀 까먹어 버렸는데요. 중앙백신도 내려가 버렸고. 일단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오늘 인공지능 쪽은 거의 그 관심권에서 좀 멀어지는 바람에 대체로 조정을 받는 분위기였고, 그 다음 남북 대지열병 관련주 중에 체시스가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습니다. 거래량도 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가장 대장이었고요. 그 다음 이글벳은 장 초반에 살짝 한번 풀렸다가 다시 올라가서 상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2등주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래량이 좀 한 1000만 주가 가량 터져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추가로 시세가 나올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강했던 종목이 백광소재입니다. 제가 백광소재를 노리고 있었는데요. 체시스는 들어갈 상황이 못 됐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 백광소재 쪽을 아침부터 노렸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이제 개인적으로 한 6,000원 정도 오면 사고 싶었는데,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오다 다시 올라가고 해서 조금 놓쳤다가 이 부분에서 잡았던 것 같습니다. 이 내려올 부분. 이때 제가 잡았던 게 백광소재죠. 백광소재를 6,170원에 잡았던 것 같습니다. 6,170원이니까 한 요정도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왔다가 좀 더 내려오면 잡으려다가 다시 들어 올리는 것 같길래 6,170원 여기서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잡았다가 올라갔을 때 이익 실현을 좀 하고, 지금 상한가에서 일부는 한 요 정도에서 이익 실현했었고, 나머지 상한가에서 일부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한 300만원 정도를 현재 남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백광소재가 오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링크젠 이체스 손실분을 만회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대지열병이 지금 연천 쪽에서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추가로 의심 신고가 자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파주에서 발병한 대지열병이 원인 규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측으로는 북한에서 감염된 북한이 돼지열병이 퍼졌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멧돼지가 균을 묻히고 건너와서 전염시킨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직 원인 분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언제든지 더 확산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으로 해서 여전히 강한 흐름을 보였고요. 개인적으로 추가 확산도 충분히
발생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북한에 있는 그 감염된 돼지를 통해서 멧돼지가 옮겼다면 그 멧돼지가 다른 쪽에 있는 축사로도 옮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주에서 감염이 되고 연천에서 감염됐는데 파주하고 연천하고는 서로 그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서로 돼지끼리 왕래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전혀 왕래도 없는 파주에서 감염됐고 연천에서 감염됐다는 얘기는 그 감염시키는 어떤 매개체가 파주로도 가고 연천으로도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북한에서 가까운 어떤 위치들이죠. 그래서 북한 쪽에서 감염된 그 멧돼지 같은 것들이 넘어와서 감염시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따지자면 추가로 더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 싶어서 이제 돼지열병 쪽으로 조금 집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백광소재 이익 실현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링크제니시스는 그냥 버리기 아까워서 한 240만원 정도 링크제니시스를 다시 매수를 했는데 거기서 또 조금 내려가 갖고 약간 손실을 봐버렸고요. 요렇게 갖고 있었는데 400만원 현금 가지고 있다가 장 막판에 와서 이제 그 돼지열병 관련주를 조금 더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체시스하고 이글베스는 뭐 상한가 들어가 버려서 살 수가 없었고, 백광소재는 오늘 이 흐름이 많이 이제 흔들렸기 때문에 여기다가 몰빵하기는 또 좀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백광소재는 그냥 300만원만 가지고 있고, 추가로 어떤 종목을 잡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우진 BNG 이런 종목들은 너무 많이 올라와 버려서 개인적으로 들어가기 좀 부담스러웠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바이오는 소독 쪽이니까 또 돼지열병과 그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돼지 관련한 그 여러가지 백신이라든가 이런 쪽을 생산하는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 이 두 종목을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생각에 마감호가에 매수하는 게 좋을 뻔했는데 이 정도면 바닥이겠다 싶어서 매수를 했는데 하고 나서 동시효과에 뚝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마감 호가 때 충분히 매수해도 되는데 올라갈 일도 없었는데 너무 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중앙백신도 마찬가지. 다른 종목 다 올라가는데 지금 못 올라갔기 때문에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내려오는 건 좀 오바다 생각을 해서 그래서 중앙백신을 200만원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어제 중앙백신 내려온 부분은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동안 그 대성미생물이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는데 중앙백신은 그렇게 안 빠지고 그 상승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전부터 이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은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금액적으로. 그래서 이 갭이 어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중앙백신은 한 23,000원대 정도 되고 대성미생물은 어제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2만원대 정도 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성미생물이 상한가를 들어가고 중앙백신은 내려왔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중앙백신이 2만 한 700원 정도 되죠. 그래서 대성미생물이 너무 올라가니까 마지막에 또 오히려 더 내려와서 금액이 둘 다가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 둘다 현재 위치가 가장 이제 현 시점을 반영한다는 개념으로 보고 여기서 돼지하고 관련됐기 때문에 돼지하고 관계되는 어떤 그 약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 대성미생물하고 중앙백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종목이 상승 쪽으로 가지 않을까. 뭐 너무 갭으로 막 뜨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매수했는데 이게 그 대성미생물이 너무 빨리 매수해가지고 뚝 떨어지면서 끝나버리는 바람에 한 5만원 정도 마이너스 나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동시효과에서. 그래서 아쉽지만 이거 뭐 단기적으로 볼 게 아니라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백광소재 300만원, 그 다음 링크제니시스 240만원, 중앙백신 200만원 정도 하고 대성미생물 200만원 정도, 요렇게 4종목을 보유를 한 상태고요. 아까 950까지 됐었는데 그건 뭐 막판에 이리저리 하면서 줄어서 941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은 좀 까먹었지만 링크제니시스 하락한 걸 이 백광소재에서 좀 만회를 했기 때문에 뭐 나름 선방했다. 크게 수익을 못 내고 있지만
조금씩 그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이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억울하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 11만원 정도 벌었고요. 아까 진짜 한 20만원 벌었었는데요. 그때 다 팔아버릴까 고민하다가 이게 또 백강 소재가 상한가인데 이걸 어떻게 팔아버리냐 이러다가 거기서 이제 생각이 이어져 갖고 그러면 이게 저 대생미생물하고 중앙백신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뭐 이런 쪽까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 세력들하고 그 단타개미들은 가는 종목 쪽으로 올라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니크라든가 뭐 이런 쪽, 그다음 우진 BNG 이런 쪽 종목들 이런 쪽으로 몰려가 버리고 이게 2만원 정도 하니까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투자자들이 그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종목이 대장이니까요. 개인적으로 약간 조금 빗겨나서 매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일바이오가 제일바이오가 아니죠. 대생미생물이 가장 돼지일병하고 그나마 근사치에 해당하는 종목이 아닌가. 이 제 생각대로 이제 신념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뭐 체시스, 이글벳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석회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백광소재하고 그 다음에 그나마 돼지하고 관계되는 어떤 백신들을 생산하고 있는 대생미생물하고 중앙백신 요런 쪽 종목들이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해서 두 종목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링크제니시스는 아직까지 시세가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돼지열병 테마가 좀 지나가고 나면 물론 또 남북경협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이 테마가 한번 흐름이 돌고 나면 다시 인공지능 테마 쪽으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이건 인공지능은 그 10월 달에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언젠가는 나올 걸로 보고요. 그래서 그 정부 정책이 나올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좀 길게 보고 잡고 가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잔고는 941만원이고요. 이거 제가 그 무심코 그냥 계속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800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출했는 금액 합쳐서 거의 1000만원이 될 정도로 버는 거 다 까먹었었는데요. 800만원 됐을 때 제가 그 방송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방에 그 회복하기 위해서 미수몰빵을 막 치면서 그 손실이 컸던 것 같아요. 거의 뭐 별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미수몰빵을 하면서 한 1~2% 손실 나는 금액이 상당히 크게 부담으로 작용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금액이 800만원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 내려갔을 때 이제 생각하기를 여기서 더 내려가면 회복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을 비우고 200만원씩 끊어서 매수하자 하면서 이제 이 그 투자 원칙을 제가 그때 했던 것 같아요. 한 종목에 200만원 매수하고 추가로 200만원 정도 더 넣는 식으로. 물론 상황에 따라서 확실하다 싶을 때는 몰빵을 할 때도 있긴 있었지만 대체로 이 기준에 맞춰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욕심을 줄이고 나서 뭐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쭉쭉 올라온 게 지금 94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었는데 800에서 940이니까 140 정도가 플러스 된 거죠. 그래서 1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계속 이런 방식으로 10만원, 20만원 하루 목표는 한 20만원 정도 잡습니다. 20만원 정도 잡아서 1000만원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자유로운 배팅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가 한 번에 본전하겠다는 생각으로 몰빵 들어가는 건 어찌됐든 간에 심리적으로 위축을 받기 때문에 몰빵 들어가고 나면 조금만 내려가면 손실이 발생되면 못 견딥니다. 근데 한 200만원 정도 매수하면 조금 내려오면 확실하다 싶으면 요 200만원 더 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마음에 좀 여유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베팅을 하니까 조금씩이나마 수익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느덧 지금 한 940까지 회복됐고요. 다시 1000만원 될 때까지는 이 마인드를 버리지 않고 꾸준하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제가 오늘 그 장중에 이 돼지열병하고 남북경협 이 한창하고 계속 두 종목 비교해서 하느라고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잘 못 해봤는데요.
제가 분류해 놓은 이 관심 종목입니다. 지수 관련 우량주 쪽에 뭐 삼성전자 지금 고점 돌파를 하고 있네요. 삼성전자 쪽 반도체 쪽이 앞으로 전망이 좋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국인 기관 쪽에서 그 매수가 들어온다면 거래소 쪽이라면 삼성전자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벌써 이렇게 되네요, 가격이. 지수가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아시아나항공은 뭐 큰 재미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어제 강했던 그 석유 관련한 회사들, 흥구석유부터 이 종목들, 이건 장 끝나고 나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우디에서 그 유전 시설 공격받고 나서 빠르게 생산량을 회복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올라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악재로 작용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간다고 해서 올라갔는데 국제유가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같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마지막 상한가 들어가신 분들이 좀 손실을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확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 테마는 일단 유가가 급등하기 전까지는, 중동에서 전쟁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까지는 오르기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테마에서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당일 쪽에 제가 종목들을 많이 떼어놨는데 이건 각각 파트별로입니다. 인공지능, 그 다음 돼지열병. 그 돼지열병이 지금 상당히 그 폭넓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 좀 많습니다. 이게 돼지열병이고요. 남북경협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목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 제가 비교하기 위해서 한 이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딱 올라간다는 게 대충 보이죠. 돼지열병, 남북경협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은 뭐 크게 오르는 게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열병 관련주 이 대장급들만 오르고 밑에 있는 종목들은 대체로 좀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파트별로 대장들만 강한 그런 분위기였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주는 나쁘진 않았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못 받다 보니까 매수세가 줄어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쳐다보지 않으니까 그냥 흘러내린 것 뿐이지, 매도를 쳐서 내려왔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여전히 살아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남북경협주들 대체로 나름 선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5G 관련주는 혼조세였던 것 같고요. 제가 장중에 못 봤기 때문에 같이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수소차는 대체적으로 조정을 받던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선 관련주도 큰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오늘 뭐 바이오 관련주가 좀 내려왔네요. 이게 아마 코스닥 지수를 좀 후반에 끌어내리는, 아침에 5분봉인데요. 아침에 끌어올리고 있다가 후반으로 가면서 좀 밀렸는데요. 이게 아마 그 바이오 관련주들이 내려가면 코스닥 지수가 거의 대부분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이 금액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30만원, 40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가 내려가면 지수가 조금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불매운동 관련주 크게 없었고요. 오늘 소재 관련주 중에 그 동진세미캠하고 솔브레인 이런 쪽에서 약간 움직였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본을 백색국가 제외를 했기 때문에 그 연주로 해서 조금 예의상 올라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다른 테마들이 대부분 다 죽죠. 지금 그 돼지열병 쪽하고 남북경협주 쪽이 워낙 종목이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매수세가 다 몰려버려 가지고, 그리고 이 초록뱀이라는 이 종목 제가 계속 노리고 있었는데 노릴 때는 안 움직이다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이건 뉴스는 안 봤지만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이게 방탄 관련한 무슨 드라마 제작하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드라마 제작 뭐 이런 거 하는 데인데요. 그래서 그 뉴스가 한 이때쯤 나왔어요. 한 9월 추석 전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뉴스 나올 때는 안 움직이다가 사람들이 좀 신경 끊고 있으니까 오늘 그냥 확 끌어올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또 어떤 뉴스에 콘텐츠 관련한 뭐 이런 쪽을 육성하겠다는 이런 식의 뭐 멘트를 본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초록범이 올라갔는데요. 이거 한번 노려볼만 했는데 놓쳤습니다. 그래서 일단 개별적으로 그냥 확 올라갔고요. 이 종목이 주식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노려보려고 그러다가 제가 조금 관심권을 빼버린 이유가, 안 그랬으면 쉽게 봤을 건데 8,300만 주입니다. 이 유동주식수가. 그래서 주식수가 너무 많아서
이게 이렇게 올리겠나 싶었는데 이 8,300만 주나 되는 유동주식 수를 그냥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그거 외에는 제가 뽑아놓은 관심 종목 이외에 움직인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모든 걸 등록해 놓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단지 이제 테마별로 어느 쪽 테마가 강했느냐 이런 쪽으로 그냥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대체로 뭐 평범했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평범했고 중국 관련주도 특별한 게 없고 대원전선 이건 남북경협주 쪽에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보니까 이 남북경협주 쪽에 오늘 크게 움직인 것 같으네요. 보성파워텍이 지금 어저께부터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장 끝나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강하거든요. 이건 그 반기문 테마주 대장격으로 움직인 적도 있었고 예전에 그 전기 송전탑 만드는 뭐 이런 쪽인데 원자력하고 관계되는 전기 관련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저께 꼬리 달고 내려왔는데 지금 그걸 다시 밀고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상당하게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게 대원전선 상승하니까 제가 이게 같이 연결이 돼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미 늦었죠. 이만큼 올라가 버리면 오늘 뭐 아침에 제가 노렸다면 이럴 때 노렸다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미 올라 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들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 그래서 오늘 좀 강했던 종목이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흐름은 대체로 살펴봤고요.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뭐 견조하다, 크게 뭐 확 빠질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만 버텨준다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 대지열병 관련주가 점상으로 두 번 올라간 대지열병 관련주가 내일 어떻게 될지, 이게 체시스가 전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내일 또 이렇게 강하게 출발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이제 또 추가 확산 뉴스가 나온다면 달라지겠지만 일단은 대지열병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지열병 관련 테마는 상당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이게 대부분의 시장의 자금을 거의 이쪽으로 다 끌어모으고 있다. 야, 이게 지금 1억 2천만 주네요. 마니커는. 닭고기 마니커. 돼지고기 가격 오른다 그러니까 마니커가 거의 닭고기의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종목들 거래량이. 백광소재도 지금 1,800만 주고 어마어마한 거래량이, 하림 5,700만 주,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대충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은 이제 개인적으로 종목을 네 종목으로 분산해 놨기 때문에 내일 장에 뭐 좀 하락하더라도 크게 뭐 큰 손실 볼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가능하면 수익을 많이 올리기보다는 오늘처럼 이게 해봅니까 조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에 한 10만원 20만원씩 꾸준하게 계속 먹는다는 것이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50만원 100만원 먹으려고 하루 종일 막 몰빵해서 이렇게 신경 쓰는 것보다는 조금씩 이익 났다 싶을 때 바로 끊어주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